어렵잖아. 그래서 보통 저런 문제들은 좀 이렇게 잘 순간 문제나 상황에 따라 잘 쪼시는 분들이 원래 좀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저런 건 나오잖아요. 수학은 그 문제 안에서 다시 정의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정의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그 문제 안에서 성립하는 정의들이 있어요. 이런 약속들. 그런 거 나오면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나열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 안에, 문제 안에 정의가 내려지는 그런 문제들은 일단 나열해보자. 나열해서 뭘 찾기 위함이죠? 미안합니다. 네, 이걸 찾기 위함이에요. 규칙성을 찾기 위함이죠. 얘도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써봐요. 귀찮지만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수를 여기 x 따라서 fx라고 쓰기로 약속했어요. 따라서 fx는 몇 개가 정답이에요. 몇 개. 한 개, 두 개. 개수, 넘버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봐요. 자연수 1. 자연수 시작은 1부터잖아요. 1에 대한 x가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정의 내려보면 f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루트 1 이하, 루트 1 얼마예요? 1이죠. 1 이하의 자연수는 1, 개수는 한 개, 개를 생략합니다. 그럼 이번엔 자연수 2에 대하여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개를 f2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루트 2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1의 루트 씌운 게 루트 1이고, 루트 2, 이게 1이고,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4가 얼마예요? 2죠. 그럼 루트 2와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소수니까 대략 1점 얼마 정도 같겠죠? 그럼 1점 얼마 되는 숫자 이하의 자연수는 1밖에 없네요.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F3도 1밖에 없겠죠? 좀 더 가볼까요?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 루트 10 이렇게 갈 텐데 루트 2는 1과 같고 루트 4는 2랑 같고 루트 9가 돼야 이제 3과 같아지죠. 그럼 여기는 루트 5부터 루트 7, 루트 8, 루트 6, 루트 7, 루트 8은 대충 얼마라는 얘기예요? 2점 얼마 정도 되는 양의 소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루트 5, 2점 얼마 되는 숫자 루트 4를 빠뜨렸네요. 네, 자연수 4, 여기 3 했고 여기 있었죠? 자연수 4에 대하여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얘가 F4. F4는 얼마예요? 그러면 F4는 2잖아? 루트 4는 2고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2. 그럼 F5는 이제 아까 말한 이거죠. F5는 루트 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1, 2 몇 개? 2개. 안 그래요? F6은 루트 6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6보다 작은 자연수는 1하고 2밖에 없다. 2개. F7도 2개. F8도 2개. 하다 보니까 이게 F1부터 F3까지는 답이 1이 되는 거고 F4부터 F8까지는 답이 2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순간부터 루트 9 이하의 자연수 개수, 루트 9는 3이니까 3 이하의 자연수 개수면 이제 3까지 포함되죠. 그럼 F9부터 어디까지는 답이 3이에요? 15. 앞에 있는 숫자 대급수예요. 그 다음 누가 오죠? F16 오겠죠. 그럼 그 전이니까 F15가 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F15부터 그 다음 제곱수가 누구죠? 25니까 F 어디까지? 24까지는 답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4라는 얘기예요. 4점 얼마가 되니까. 그럼 여긴 그 다음은 F36이겠네? 그 다음 제곱수는? 그럼 이거는 F30. 5까지는 답이. 그 다음 자연수는 5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F8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F8은. 그럼 F8의 값은 2 더하기 F12 어디 있나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F12는? F12의 값은 3. 정답은 5 이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몇 번 규칙을 나열해서 몇 번 규칙을 판단해서 몇 번 나열하다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거저 먹으려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딱 알아차리고 답을 딱 쓰는 친구들은 몇몇 없어요. 그 정도의 그 수학적 센스나 순발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은 뭐 별로 없어요. 이거는 몇 번 연습해봐야 돼. 그런 단계를 거치고. 선생님도 어릴 때는 어느 수학 동아리에서 수학 신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사를 넣기 위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정사각형 모양 AB로 나누고 나머지 이제 C가 남았죠. AB의 넓이가 각각 48n, 그 다음에 B의 넓이가 37n일 때 두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된다면 그때 C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딱 봐도. 일단 A의 넓이가 48n이에요. 그 다음에 37n, B의 넓이가 이렇답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요. 37 빼기 n 이렇게 된답니다. 두 변 길이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넓이를 가지고 있는 두 삼각형의 변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 이 길이도 자연수. 그리고 이 길이도 자연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글로 쓰지 말고 그냥 문자로 써볼까요? 여기 x, 여기 y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럼 결론은 x제곱은 얼마죠? 48n. 정사각형 넓이잖아요. x 두 번 곱했겠죠. y제곱은 37-n. 따라서 x는 48n의 제곱근이 x잖아요. 그럼 x는 48n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건 변의 길이라 음수는 버리고 양수만 취할게요. 양의 제곱근 48n. y는 얘도 양의 제곱근 루트 37-n. 정의대로 합니다. 좀 복잡해 보여도 정의대로 하는 게 일단 당장은 중요해요. 쉬운 풀이보다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이게 자연수래. 얘도 자연수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48n과 37-n은 둘 다 무슨 수이다? 제곱수. 그렇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곱수. 그렇죠. 유나 혼자만 공부하나요? 요즘? 다른 사람들 반성하세요. 제곱수죠. 제곱수. 루트 안이 루트를 벗고 자연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루트 안에 얘네 둘이 제곱수라는 얘기예요. 둘 다 제곱수. 그럼 다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의 연속이죠. 48엔 48을 소인수 분해하래. 중1 때 배웠던 거. 얘 소인수 분해하니까 2가 4번, 3이 1번, n. 됐죠? 따라서 n의 값은 3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이런 꼴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제곱수가 돼. 일단 3은 무조건 한번 곱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n이 더 추가로 곱해질 수 있는 숫자는 뒤에 제곱수를 곱해야 전체적으로는 2도 지수 짝수, 3도 지수 짝수, 그 다음 더 곱해지는 숫자도 지수 짝수. 모두 다 제곱수가 된다. 그럼 얘는 이건 37 이하의 제곱수 라는 뜻이죠. 그럼 37 이하의 제곱수 누구 있나요? 36 있을 테고 25 있을 테고 16 그 다음 9 4 1 이렇게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누군가요? 우리 지금 n값이 중요한 거니까 25. 그럼 여기는 n이 이 숫자에 맞춰서 n이 될 숫자는 2 37 빼기, 아니 1이네요. 37 빼기 n이 36이니까 1. 그 다음은 37에서 25를 빼면 12. 그 다음에 16 빼면 얼마예요?
21? 9 빼면 28? 4 빼면 30? 3? 1 빼면 36. 됐죠? 근데 뭐 찾아야 돼요? 내가 구하는 답은 n 값이잖아, n 값. 그렇죠? 이 n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수. n도 자연수예요. 근데 n이 되는 수준이 있는 숫자는 이렇게 후보가 있는데 그 n 중에도 어떤 거를 가져야 된다고요? 3의 배수. 더군다나 3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걸. 이건 3의 배수 아니잖아요. 얘 3의 배수 아니죠. 남은 것, 이 12는 3 곱하기 2의 제곱, 21은 3 곱하기 7, 33은 3 곱하기 11, 36은 3 곱하기 12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꼴이 무슨 꼴이라고요? 3 곱하기 제곱수꼴. 어떤 게 답이에요? 12만 답이에요.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제곱수가 아니에요. 3의 배수이긴 한데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만족하긴 하겠지. 이 n값들은 밑에 거를 만족하지만 밑에를 만족하겠지만 48n을 제곱수로 만들지는 못하는 꼴이기 때문에 둘 다를 만족해야 되잖아.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둘 다 만족하려면 3의 배수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숫자 중에서 3 곱하기 제곱수꼴을 찾다 보니까 3의 배수 아닌 건 잘라내고 남은 게 다 3의 배수긴 한데 그 중에 3 곱하기 제곱수꼴은 이 12밖에 없더라. 따라서 n값은 12가 된다. 지금 n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C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다 됐어요. 다 된 겁니다. n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12. 그럼 x값이 나와요. 그다음 1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아까 48이 2가 4번, 3이 1번. 근데 거기다가 12를 집어넣으면 3이 1번, 2가 2번. 총 2가 몇 번? 6번, 3이 2번. 거기 루트 씌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루트는 같은 게 2번 돼야 이렇게 루트를 벗고 나오잖아요? 자연수로. 얘는 2의 6제곱이라는 얘기는 2의 세제곱이 제곱이죠. 여러분 다 지수법칙 배웠잖아요. 2의 6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3의 1제곱. 그거의 제곱. 이런 꼴이 되는 거고 제곱루트 지워지면 이게 바깥으로 나오죠? 8, 3, 24. x값이 24인 거예요. 그 다음 y값은 여기다 이제 12를 집어넣었죠? 그럼 y는 루트 25. 루트 25니까 답은 5. 그럼 C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5. 세로 길이는 요만큼이 세로 길이죠?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이게 24인데 요 길이가 5잖아요? 그럼 24에서 5를 빼야 되는 건 얼마입니까? 19. 내가 원하는 C의 넓이는 5 곱하기 19. 정답은 95.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실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보통 실수의 정의가 일단 양과 0과 음이 구분되는 숫자이며 대소 비교가 되는 숫자. 그게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양 아니면 0 아니면 중에 분명히 실수는 존재하며 그들끼리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대소 비교할 때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보통은 A가 커요, B가 커요 라는 대소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일단 한번 빼보는 겁니다. 앞수에서 뒷수를 빼봐요. 빼봐서 그 값을 0과 크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빼봤더니 0보다 커? 그 무슨 말이에요?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같아? A와 B는 같다라는 뜻이고 0보다 작아? B가 더 크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빼지 않고 제곱해서 뺄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루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도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네? 그럼 A가 B보다 커. 제곱해서 뺐더니 0이네? 그럼 A와 B는 같아. 음수네? B가 더 커. 단 얘는 이제 제약이 있어요. 이거는 위에 있는 조건은 모든 수에서 다 적용되는 수학적 규칙이라면 아래에 있는 얘는 양수에서만 성립합니다. 아셨죠? 양수에서만. 다른 대소 비교도 있어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물어보면 이건 보통 지수법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걸 분수 형태로 만들어요. b분의 a. 얘를 0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는 1과 비교합니다. 1과 비교해서 이 분수값이 1보다 크네? 그러면 a가 b보다 크네? 라는 뜻이고, 이 분수가 1이 됐네? a와 b는 같다는 뜻이며 1보다 작네? 분모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통은 대소 비교할 때는 실수는 이런 구조로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는 아무래도 제곱근이 포함되어 있는 파트다 보니까 주로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을 씁니다. 이번 파트는. 분수 형태를 잘 두진 않아요. 루트를 분수를 쓰게 되면 더 분수꼴로 나타나면 더 복잡해지니까 보통은 1번 아니면 2번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하려고 했다가 말았던 문제. 1번을 좀 전에 배우신 방식으로 이거를 제곱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루트 6 플러스 1을 제곱하라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두 개 항을 제곱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항이 두 개짜리라 직접 제곱하기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3이 커요? 아니면 루트 8이 커요?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원래 우리가 뭐 하다가 했냐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이거를 비교합시다 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냐면 둘 다 양수잖아요? 둘 다 양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본 거니까 필요하면 제곱시켜서 숫자 크기를 비교하고 제곱해서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도 이쪽이 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는 제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항이 한 개씩이기 때문에 제곱 자체가 부담스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항이 두 개 이상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시키면 이게 아니고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법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 2 더하기 3을 제곱하시오. 그러면 이거니? 2 더하기 3이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럼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5가 돼야 돼요. 근데 각각 제곱하면 이거는 13이 나오죠. 25가 안 나오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시오면 이게 2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곱해서 비교하기는 좀 불편한 항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 처음에 했었던 그냥 앞수에서 뒷수를 빼보자. 이게 더 좋아요. 앞수 얘를 A로 봅시다. 뒷수 얘를 B로 봅시다. 앞수 루트 6 플러스 1에서 뒷수 3을 빼보는 겁니다. 빼봐서 얘가 0보다 크다 판단되면 앞수가 큰 거고 같다 판단되면 둘이 같은 거고 뺐더니 음수가 되네? 그럼 D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빼보는데 이게 루트와 숫자는 뺄셈이 유리수는 뺄셈이 안 되지만 유리수끼리 뺄셈이 되니까 루트 6 마이너스 2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루트 6이랑 무리수와 2는 지금 상태로 보면 덧셈 뺄셈 규칙을 아직 안 배웠거든요. 이게 얼마가 될지 몰라.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양음이 중요하다고. 이 값이 이 뺄셈이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지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양음만 판단하려면 다시 여기서 루트 6 마이너스 1을 루트 4로 바꾸는 거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양이야 음이야? 양인 건 확실하겠죠. 루트 6이 루트 4보다 큰 거니까.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양이 됐네? 그러므로 앞수인 루트 6 플러스 1이 뒷수인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을 쓰자니 조금 귀찮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 루트 6과 루트 6 플러스 1과 3을 비교하는 거잖아. 대소 비교. 근데 여러분 2학년 때 2학년 교과에서 부등식 배우셨죠? 부등식의 성질이 뭐 있었나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서 1을 뺍니다. 그럼 얘도 1을 빼요. 그럼 위에 있는 부등호 방향과 아래에 있는 부등호 방향은 서로 바뀌지 않겠죠. 같은 수를 빼냈으니까. 근데 2는 뭐랑 같아요? 루트 4랑. 누가 더 크죠? 이쪽이. 그럼 빼기 전에도 이쪽이 크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세 번째 방식. 이렇게 방식이 많아요. 루트 6의 대략적 크기를 알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알면 돼요. 정수 자리만 알면 돼요. 루트 6은 대충 얼마예요? 루트 6은 루트 4보다는 크죠. 근데 루트 9보다는 작지. 왜 9여야 되지?
2 다음에 있는 제곱수가 3이니까 3의 제곱은 9고 그럼 루트 4는 2랑 같고 루트 9는 3과 같으니까 루트 6은 대충 2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사값을 빨리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루트 6이 2점 얼마 얼마라는 숫자에서 1을 더해요. 걔랑 3이랑 비교하는 거죠. 2점 얼마면서 1을 더하면 3점 얼마 얼마 아니에요? 일단 3을 넘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패턴대로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각자 뭐가 이해하기 편한가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나는 그냥 참고로 3번이 제일 쉬워. 근사값을 빨리 계산하는 것. 대충값을 빨리 계산하는 것. 그럼 나머지 문제는 한 번씩 그렇게 다 하나씩 한번 써봅시다. 얘는 제 1번 방법, 얘는 2번 방법, 얘는 3번 방법.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3번과 4번은 봐봐. 너무 당연하게도 이 수와 이 수를 비교하는데 똑같이 3이 덧셈돼 있잖아요. 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 주지 않지 않나요? 그치, 준수야? 그러니까 3을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루트 7과 루트 8. 누가 더 크죠? 루트 8이 이쪽이 된 겁니다. 얘도 그래요. 서로 다른 숫자인데 얘는 똑같이 루트 3을 뺐고 얘도 루트 3을 뺐잖아요. 같이 더하고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 주지 않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럼 남은 건 3과 루트 10. 3은 루트 9. 이쪽이 크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썼던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빨리 공통적으로 더하거나 빼져 있는 숫자는 지워버리고 남는 수에 대수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남는 수만 놓으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대수 비교랑 크게 다르지 않은 간단한 대수 비교니까. 근데 이제 2번 같은 거는 2번도 그러면 세 가지 다 해볼까요? 5-루트 2와 4 중에 누가 더 큽니까? 1번 방식. 앞수에서 뒷수를 빼봅니다. 그럼 빼면 유리수끼리 1-루트 2.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루트 1을 빼기 루트 2랑 뜻이니까 이건 음수가 되네요. 뒤가 더 큽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여기는 4를 지워요. 두 수에 비교하는 건데 양쪽에 4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4를 빼면 1-루트 2. 4를 빼면 0. 누가 더 큽니까? 네, 이쪽이 더 크죠. 아까 계산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3번 근사값을 계산합니다. 지금은 5나 4의 크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루트 2의 크기를 모르는 거니까 루트 2를 대략적 근사값을 찾아요. 루트 2는 1보다 크지만 2보다는 작죠. 루트 1보다 크지만 루트 4보다 작으니까. 그럼 대충 루트 2는 1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는 뜻이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5 빼기 1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면 5에서 1을 빼면 4 아니야? 근데 4에 좀 더 뺐지. 그럼 3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좌변은 3점 어쩌고 저쩌고 우변은 4. 당연히 우변이 크겠죠. 수라는 것 자체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지 않나요? 그걸 부르고 보통 세 글자로 무리수라 불렀죠. 대표 중에 뭐가 있죠? 파이는 3.14라는 얘기는 3이라는 정수값에다가 0.1425 이렇게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덧셈한 거죠. 근데 수학에서는 뭐를 싫어하냐면 이런 걸 싫어한다고. 정해질 수 없는 이런 불규칙한 값을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은 그 룰을 배우는 학문이 규칙을 배우는 학문이고 모든 것들을 규칙성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규칙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수학은. 그래서 이 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부분에서 이 값을 구하려면 좀 더 확실히 정의 내려 있는 두 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0.1425 이렇게 되는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전체 숫자 파이에서 정수 3을 뺐다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개념적으로 좋으며 확실한 차이는 뭐냐면 얘는 근사값이라는 거예요. 대충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정확하진 않은 거야. 대충 저 정도 된다는 거지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사값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가까운 값. 하지만 이렇게 쓰는 순간부터는 이게 참값이 됩니다. 정확한 값, 참값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근사값의 표현이라 수학이 안 좋아하지만 얘는 참값, 정확히 이겁니다 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수학은 이 표현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라는 것 자체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그 무리수는 일정한 숫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정수 부분에다가 뒤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소수를 덧셈해서 이 무리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되지 않은 소수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에서 이렇게 이항하듯이 정수를 빼내시면 소수를 명확하게 참값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게 이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밑에는 구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루트 A가 무리수라면 루트 A 먼저 뭐부터 구분해야 되냐면 무리수, 그 무리수의 정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그 정수를 빼내야 소수가 구분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단원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소수는 무리수 빼기, 무리수라는 얘기는 그 숫자 자체를 말해요. 그 무리수 자체 빼기 정수 이렇게 되면 소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아셨습니까? 네.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건데 이 플러스 루트 3에서 우리가 2의 크기를 모르진 않아요. 중요한 건 루트 3의 크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의 대략적인 크기를 잡아줍니다. 루트 3은 뭐보단 크죠? 뭐보다라 물어볼 때는 이 무리수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루트 3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사이에 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보다 커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여기다 2를 더했죠?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루트 3에다 2를 더합니다. 그럼 얘도 2를 더하겠죠? 3. 얘도 2를 더하겠죠? 4. 그럼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뭐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기 때문에 3점 얼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수의 정수와 소수잖아요.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찾으시오. 그러면 정수는 3이 되는 것이며 소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숫자에서 위에서 구했던 뭘 빼낸다? 정수를 빼낸다. 그러면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2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3. 소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괜찮나요?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5 마이너스 루트 2. 말했듯이 5의 크기를 모르진 않아요. 루트 2의 크기를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럼 루트 2의 크기를 잡아줍니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여기다 음수를 붙여놨죠? 마이너스 루트 2. 음수를 붙였다는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뜻이고 부등식 성질에 따라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음수 곱하면 마이너스 1, 음수 곱하면 마이너스 2. 여기다 가운데 덧셈 5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5를 더하는 겁니다. 5 더하면 4, 부등호 안 바뀌고 5 마이너스 루트 2. 5 더하면 3. 따라서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이게 3점 얼마라는 뜻이니까 정수는 3, 소수는 전체 숫자에서 정수를 빼냅니다. 빼내면 2 마이너스 루트 2. 정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 정수는 3, 소수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소수값이 된다. 이렇게 참값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 말한 대로 좀 쉽게 푸는 방식은 부등식 성질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빨리빨리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루트 3의 크기가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이제. 1점 얼마 정도 될 테니까, 그럼 2에다가 1점 얼마를 더하면 당연히 정수는 3이겠구나. 라는 거고, 소수를 구하라면 뭐 볼 거 없어요. 전체 숫자에서 정수값을 빼면 되므로 답은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도 루트 2 값이 대략 1점 얼마라는 걸 아니까 5 마이너스에서 1점 얼마를 빼면 답이 3점 얼마가 되므로 정수는 3이 되고 소수 부분은 전체 숫자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정수 3을 빼낸다. 그래서 유리수끼리 계산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빠르게 근사값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나머지 문제들, 안 풀었던 문제들이 다 이제 과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열심히 해주시고, 자, 이 뒤에 보세요.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 자, 제곱근의 곱셈이라는 뜻은 루트끼리 곱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혹시 실례 안 된다면 구구단 할 줄 아시나요? 구구단. 할 줄 아세요? 네. 오, 다행이에요. 나 못하는 줄 알았네. 3 곱하기 5 얼마입니까?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그렇게 됩니다. 구구단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하나로 모으고 안에 있는 수를 직접 곱해서 루트 AB로 나타낸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반대로 역과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루트 안에 두 수의 곱이 있다면 이 루트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야 돼요. 쪼개고 이렇게 각각 루트와 루트의 곱으로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곱해서 붙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거는 유리수와 뭐 이게 붙어 있는 거죠. m은 뭐고 a가 뭐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5루트 2 곱하기 3루트 7 뭐 이런 겁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딱 봐도 얘네들이 같은 종류잖아요. 얘네들이 같은 종류고 같은 종류인 유리수끼리 곱하고 같은 종류인 무리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곱하겠다는 얘기죠. 3, 5, 1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2 곱하기 7, 루트 14. 유리수와 무리수 곱셈은 곱셈 생략하고 마치 문자식 쓰듯이 이렇게 붙여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쓴다는 얘기죠. 문자 쓸 때도 a 곱하기 5 그러면 이렇게 a5 이렇게 안 쓰잖아. 잘. 5a라고 쓰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리수를 앞에 쓰고 무리수를 뒤에 써서 곱셈을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 못 하시지 않죠? 네. 5 나누기 얼마예요? 2분의 5. 똑같아요. 루트 5 나누기 루트 2. 루트 2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 좀 중간 과정은 뭐냐면 루트 2분의 루트 5인데 분모 루트 분자 루트? 그럼 루트 하나로 모으자는 거죠. 뭐 지붕 두 개 따로따로 두지 말고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것도 얘도 역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역과정. 반대로 가는 거. 분모 루트 분자 루트? 그럼 이건 루트를 위아래로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쪼개놓고 보니까 결론은 분자 나누기 분모네? 이렇게 역으로 추정하는 것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순지 알겠나요? 무리수 붙어 있으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나눗셈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눗셈 해라. 크게 뭐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연습 문제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복잡하면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나머지는 잘 되지 않을까. 나눗셈이죠. 나눗셈 나오면 보통은 그냥 뭐 이렇게 곱셈을 바꾸시고 역수 치는 게 일반적이니까 네 이것도 바꾸세요. 곱셈 바꾸고 위아래를 바꿔 쓰는 겁니다. 이렇게. 쌤, 이렇게 나눗셈 곱셈 바꿀 때 루트 안에도 위아래 바뀌나요? 얘는 루트 10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이 수의 역수를 구하게 되면 루트 3분의 루트 10이고 루트 3분의 루트 10을 하나 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이거 어떻게 하죠? 약분하세요. 왜? 나눗셈 직접 되니까. 그럼 여기 얼마 남나요? 아니에요. 루트 3이 남아요. 루트 3이 남는 겁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얘도 쪼개면 되죠? 루트 3분의 10.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고 루트 3이 약분되네요? 그럼 각각 루트 1이 남는데 루트 2는 얼마예요? 1이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남은 건 루트 10. 쉽죠? 안 어렵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루트 안에 있는 두 수가 원래는 곱의 표현이었고 그를 쪼개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래요. 루트 12. 루트 12는 물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루트 2 곱하기 6.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쪼갤 수는 있어. 근데 의미가 없다고. 의미 있게 쪼개려고 하다 보니까 루트 안에는 12가 루트는 제곱을 끼고 있으면 좀 더 식이 단순해지는데 12를 소인수분 했더니 이게 2가 2번, 3이 1번이네요. 아까보다는 이게 더 유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루트 안에 곱셈? 그럼 쪼개자는 얘기죠.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그런 다음에 루트 옆에 제곱 붙었네요.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2가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의 곱셈 붙여 쓴다. 이렇게. 아셨어요? 어렵나요? 괜찮아요? 뭐 하자는 얘기죠? 우리 앞뒤에 보통 그냥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있으면 그냥 이 숫자는 12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으로 그냥 이 수를 썼는데 만약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제곱수를 끼고 있으면 그 제곱수는 놔두지 말고 바깥으로 최대한 밀어서 내보내자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루트만 끼고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유리수와 무리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저 숫자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나 숫자를 보기에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제곱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빼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나눗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한 다음에 4분의 3 전체 루트는 두 개 루트로 쪼갤 수 있다고 했죠. 루트 4분의 루트 3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3. 그럼 제곱루트 지워지고 2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얘는 못 나오죠? 루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좀 더 얘보다는 좀 더 이게 좋은 표현이다 라는 표현이죠. 앞으로는 저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보통 바깥으로 빼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쓰이는 루트들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루트 8, 루트 12, 루트 18, 루트 20, 루트 26. 뭐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 잘 보시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인 것들은 대부분 다 제곱수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닌데 많은 숫자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루트 32까지 자주 나오니까. 루트 8은 루트 2 하나, 2가 2개. 3개는 의미가 없어요. 2개가 필요합니다. 4개도 의미가 없어요. 2개가 필요합니다. 루트 12는 아까 잠깐 했었죠? 3 곱하기 2의 제곱. 루트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얘는 5 곱하기 2의 제곱. 루트 26은 아니에요. 누가 26을 써놨죠? 24를 쓴 건데 24예요. 24는 6 곱하기 2의 제곱. 6은 제곱수가 아니거든요. 28은 7 곱하기 2의 제곱. 32는 얘는 2가 몇 번이죠? 5번이에요. 2가 5번은 의미가 없어요. 루트는 2개씩 짝지어야 돼. 2개, 2번 나오도록. 그럼 요렇게 곱하면 4가 2번 곱해지죠. 2 곱하기 4의 제곱. 이게 더 좋은 편이에요. 자, 이제 간단히 얘를 간단히 바꾸면 루트 8은 앞으로 2루트 1이랑 같고, 루트 12는 여기가 2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2루트 3과 같고, 루트 18은 3루트 2랑 같고, 루트 20은 2루트 5랑 같고, 루트 24는 2루트 6과 같고, 루트 28은 2루트 7과 같으며, 루트 32는 4루트 2랑 같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워낙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숫자 나올 때 선생님 빨리빨리 바꿔 쓸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제곱수를 끼고 있으니까 그 제곱수를 정리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라는 걸 좀 계산상 아직 여러분 연습이 안 돼서 저렇게 빨리는 쉽게 안 되겠지만 저 수를 선생님 저렇게 이 수를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얘가 변형이 돼서 제곱수가 바깥으로 나오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에서 여러분들 연습을 이런 숫자를 빨리빨리 바꾸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3루트 3. 이유는 3이 3번이거든. 그저 2번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3루트 3. 마이너스는 원래 있으니까 붙여야 됩니다. 갑자기 마이너스가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루트 50만 바꾸는 거죠. 루트 50은 20 제곱수를 찾아야 돼. 25 곱하기 2 하면 50이 되죠. 그렇잖아요? 25 곱하기 2 이렇게 된다 뜻이죠. 그럼 5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5루트 2가 돼요. 루트 49분의 3? 3은 제곱수가 아닌데 49가 제곱수잖아요. 루트 49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7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트 0.11 이건 잘 모르겠는데? 분수로 바꾸세요. 소수는 안 좋아요. 루트 안의 소수는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수로 100분의 11. 그럼 루트 100분의 루트 11인데 11은 제곱수가 아니지만 100은 제곱수이기 때문에 루트 10의 제곱분의 루트 11. 그럼 얘는 제곱부터 없어지고 10이 바깥으로 나오죠? 10분의 루트 11 이렇게 써집니다. 어때 좀 괜찮나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되셨으면 좋겠는데. 꼴인데 물론 씌울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 막 씌우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굳이 아까 말한 이런 거죠. 루트 12보다는 2루트 3이 더 좋은 편이에요. 표기법상은. 근데 어떤 이유에 따라 2루트 3을 루트 12로 바꿔야 될 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루트 같은 거. 2루트는 잘 모르겠으면 중간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 보시고, 2는 루트 4랑 같고 어차피 다 루트 실 거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4 곱하기 5가 되며 얘는 루트 20이 된다. 쓰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한 방에 가야 되겠죠? 한 방. 여기는 2가 루트 하나 들어갈 때는 뭐가 돼서?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2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제곱돼서 2의 제곱 4, 4, 5, 20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여놓고 똑같죠? 6에다가 2의 제곱인 4를 곱하면 6 곱하기 4 마이너스 루트 24가 되며, 얘는 루트 25랑 같죠? 5의 제곱이니까. 그럼 루트 25분의 2 이렇게 한 번에 다 씌워서 계산. 얘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얘는 곱하기잖아요. 들어갈 때는 곱해지는 겁니다. 루트 안에 2분의 3 자리 곱하기 9가 들어간 거죠. 3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27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규칙을 몰라서 그렇지 이제 알고 나면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곱근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숫자 크기는 어디서부터? 복습하신 분. 제곱근표를 보라는, 제곱근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루트 안이 어떤 숫자 범위 아닐 때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얼마? 95가 아니에요. 뭐부터? 1.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아셨죠? 여기까지는 제곱근표를 보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말했듯이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면요? 표에는 없는데 값을 변형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루트 3의 값은 보통 이런 문제는 값이 보통 주어집니다. 표를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저렇게 문제 보면 제일 처음에 붙어 있어요. 조건이. 루트 얼마가 얼마입니다. 라는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거 보고 쓰는 건데 루트 300은 표에 안 나오는 값이죠. 99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변형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건 답을 구하는 과정이나 하나만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개를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3과 30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3과 30을 가지고 300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300을 3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100이 있어야 곱하면 300이 되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위에는 이 값을 써먹어야 되니까 30으로 본다면 뒤에 10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루트 안에 두 수의 곱이잖아요. 그럼 루트 30 곱하기 루트 10을 쪼개는데 문제 어디를 봐도 루트 30의 값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루트 10의 값이 없어요. 우리가 루트 10의 값을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루트 30 값은 얘를 써먹을 수 있겠지만 루트 10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모지가 되는 거죠. 못 푸는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 위에 있는 것처럼 300을 30이 아닌 3을 사용한다면 3 곱하기 100 그럼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100이고 루트 100은 루트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10 곱하기 루트 3 10 루트 3이 돼요. 그럼 10 곱하기 루트 3 값이 이거죠. 1.732 곱하면 17.32 이렇게 제곱은 표에 없지만 저렇게 표에 있는 값을 통해서 식을 변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3000은요? 3000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30 곱하기 100이거나 3 곱하기 1000이거나 보나마나 빨리 판단해야 돼요. 10의 거듭제곱 표현할 때 이건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냐면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데 이 거듭제곱이 무슨 수여야 되죠? 짝수여죠. 짝수. 짝수가 돼야 이게 제곱을 벗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보아도 안 좋은 거예요. 10의 세제곱 안 좋잖아. 10의 제곱 여기 괜찮죠? 얘는 루트 30 곱하기 루트 100인데 루트 100은 10의 제곱 10으로 나와요. 그럼 루트 30에 10을 곱한 거니까 10 곱하기 5.477 그래서 54.77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루트 소수 안 좋다고 그랬죠? 루트 소수는 뭘로 바꾸라고요? 루트 분수로 100분의 3. 근데 얘는 변형할 필요 없어요. 루트 100 자체가 제곱수잖아. 그냥 분모로 쪼개면 분모 분자를 쪼개면 돼요. 루트 10의 제곱 루트 3. 그럼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10,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인 거죠. 그럼 루트 3의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루트 3에다가 0.1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소점 하나 앞으로 더 가면 되는 거죠. 루트 3 값이 1.73이니까 그래서 소수 하나 더 가면 0.173이 이렇게 답이 나와요. 됐죠? 자, 보세요. 루트 0.3은 원래는 루트 10분의 3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봐봐. 10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0 하나 더 늘려요. 분모에다 0 하나 더 늘립니다. 그럼 분자도 0 하나 더 늘겠죠. 이렇게. 그럼 쪼개고 나서 보니까 루트 100분의 루트 30. 루트 100은 10으로 표현되고 루트 30. 아, 이거는 루트 30에다가 0.1을 곱하라는 뜻이니까 루트 30, 5.477에 소점 하나 앞으로 가게 되면 0.5477. 아셨어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 표현할 때 이 되도록이면 짝수, 100, 만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해 주는 게 유리화 단어만 보세요. 분모의 유리화. 화는 언제 쓰는 단어예요? 화.
뭐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맞아요. 뭐뭐화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랬던 게 저런 걸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죠? 뭐 인간의 사회화, 인간이라는 동물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인간의 사회화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화는 그런 거예요. 분모가 유리수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유리수로 바뀌어간다는 얘기는 원래는 유리수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유리수 아닌 거를 유리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통 분모의 유리화라고 불러요. 자, 간단한 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오늘 수업 마지막이니까. 만약에 1 나누기 루트 1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얘는 보통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죠. 루트 2분의 1. 근데 분수를 쓰고 나서 보니까 분모에 뭐였죠?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있죠. 근데 수학은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걸 유리화를 하고 나면 이 답이 누구랑 같아지냐면 2분의 루트 2라는 값과 같아집니다. 금방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얘네들은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이야. 같은 숫자. 근데 이렇게 쓴 거를 유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분모에는 무리수가 없도록, 유리수가 되도록, 루트가 안 남도록 바꾸는 과정이 유리화인데 왜 근데 굳이 유리화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가장 좋은 표현은 루트 2분의 1은 아까 보신 것처럼 1 나누기 루트 1을 말해요. 표기법상. 그럼 얘는 1 나누기 1.414 이렇게 되는 숫자를 표현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유리화를 했더니 이게 루트 2 나누기 2가 되고 얘는 1.414 정도 되는 숫자를 2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럼 밑에는 이 값은 1.414 되는 숫자를 2로 나누면 대충 얼마예요? 0.707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치? 근데 이거는 계산이 돼? 1 나누기 1.414이면 얼마야? 나누는 값이 이렇게 불규칙한 숫자가 오게 되면 이게 얼마지? 라고 쉽게 계산이 안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리화를 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의 크기를 좀 더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유리화는 어떻게 합니까? 분모에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화는 어려울 게 없어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이고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려면 루트 옆에 뭐 붙으면 돼요? 루트 옆에 뭐가 붙으면 이 루트가 없어지죠? 제곱이 붙으면, 그렇죠. 그럼 제곱 붙이려면 여기다 루트 1을 한 번 더 곱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분자도 루트 1을 한 번 더 곱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루트 2가 돼요.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그래서 얘가 아까 루트 2분의 1과 같은 숫자가 뭐라고 했냐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만약에 여쭤볼까요? 여러분 응용이 천재니까 3루트 2분의 1 이건 유리하려면 루트 1을 곱해요? 3을 곱해요? 3루트 1을 모두 다 곱해요. 유리화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겁니다. 3루트 2 중에 이게 다 무리수인가요? 3은 유리수잖아. 유리수를 굳이 유리수로 바꿀 필요 없어. 원래 유리수잖아. 무리수만. 따라서 뭐를? 루트 1을 이렇게 위아래 곱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는 3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루트 2의 제곱. 분자는 1은 곱하나 많으니까 루트 2. 그럼 루트 2의 제곱은 2죠. 3이 6분의 루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수만 바꾸도록 하고 물론 이게 3루트 1을 곱한다고 답이 달라지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약분도 해야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 위주로만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죠. 아셨죠? 그럼 나머지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요런 것만 잠깐 볼게요. 이런 거. 그럼 유리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 20을 곱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루트 20이 다 무리수가 사실 아니거든요. 아까 잠깐 배웠잖아요. 루트 20은 뭐랑 같다 그랬죠? 2루트 5랑 같은 숫자예요. 이렇게. 그럼 다 곱하면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무리수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적당히 제곱수를 끄집어내서 유리수 바꾸고 난 다음에 필요한 무리수만 곱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도 되지만 이러면 좀 더 계산이 쉬워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분의 5 곱하기 루트 5 줄여 쓰게 되면 마이너스 2, 5, 1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약분이 되죠? 위아래. 여기 1, 여기 2.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생략, 루트 5. 이렇게 네, 됩니다. 근데 아까 얼핏 보니까 뭐 이런 루트 2개짜리 있던데 이런 걸 왜 곱이랍니까? 선생님 이거는 루트 2도 곱하고 루트 3도 곱하고 뭘 곱해야 되죠? 얘는 뭐예요? 그냥 루트 6이잖아. 좀 전에 배운 건 루트 6이잖아. 하나는 모아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곱하면 되죠. 6분의 5 루트 6. 약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약분하는 거 아니야? 루트 있는 것과 루트 없는 것은 쉽게 약분되는 게 아니에요. 루트 있는 것끼리 약분, 루트 없는 것끼리 약분.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뭐 여담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는 일단 여기까지 41페이지까지 과제를 하시고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여기는 안 배우니까 어디 넘기냐면 여기요. 47페이지 탄탄 단원 다지기. 여기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요. 덧셈 뺄셈 나오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1번부터는 루트에 덧셈 뺄셈이 나오잖아요. 이건 놔두시고 여기까지 10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10번까지는 하시고 네. 여기 서술형 문제에서도 잠깐만요. 서술형 문제 덧셈 뺄셈 필요하네요. 놔두시고 여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빼는 거라 마지막에 덧셈 뺄셈 쓰이네요. 놔둬보세요. 네, 이건 대부분 내용은 배운 건데 마지막에 덧셈 뺄셈이 나와서 놔둬보시고 이건 제곱분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세요. 하세요. 곱셈 나누셈 할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둘레네? 놔두세요. 네, 넓이만 하려고 해도 둘레입니다. 놔두시고 얘 놔두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왼쪽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